눈물로 묻은 가슴에 꽃이 피었다. 해마다 11월이 오면 가슴이 아린다. 2009년 7살이던 외동아들 석규가 하늘에 별이 된 그달이니까. 녀석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면 고등학교 3학년, 한창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을 터. 매일 밤낮으로 우리 부부도 누구 못지않게 입시 준비를 도왔을 텐데. 아들이 떠난 지 올해로 12년이다. 시간은 정말 순식간에 흘렀지만 여전히 가슴 한쪽이 쓰리다. 이석규. 이름 석자는 언제나 내 눈을 촉촉하게 적시는 그리움이다. 우리 가족은 한때 눈물로 얼룩진 시든 꽃이었다. 하나가 시들면 주변의 꽃도 함께 지듯이 석규를 잃고 하루하루 메말라갔다. 아들의 숨결이 느껴지는 장난감과 속옷조차 버리지 못했다. 천천히 치유해야 할 숙제 같은 것들이라 강제로 떠나보내고 싶진 않다. 그래도 슬픔을 사랑으로 아름답게 꽃피우려 한다. 여전히 아들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추억하며 늘 아들의 부재에 눈물이 흐르지만 이제는 슬픔을 사랑으로 아름답게 피우려 한다. 내가 흘린 눈물만큼 다른 사람의 눈물을 따뜻하게 닦아주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들이 바라는 아버지의 모습일 테니까. 아들아, 선물 같은 내 아들아, 너는 꽃이 되었구나. 안녕하세요. 책이 빛나는 밤의 기현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태조 왕건, 정도전 등으로 잘 알려진 연기자 이광기님의 내가 흘린 눈물은 꽃이 되었다 라는 책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보고만 있어도 세상의 모든 행복을 누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자신의 분신. 이광기님은 2009년 신종플루로 어린 아들을 잃습니다.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그 비통한 마음을 어찌 헤아릴 수 있을까요? 책을 읽는 내내 아들을 그리워하는 아빠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책에는 자식을 잃은 슬픔을 봉사와 나눔으로 꽃 피우려는 한 아버지의 가슴 아프지만 따뜻한 인생사가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이광기님의 대단하고 위대한 여정을 마음을 다해 응원합니다. (2009년 11월 6일) 금요일. 자기야, 아침부터 미열이 있어서 수액을 맞았는데 석유 열이 안 떨어지네. 모임 때문에 외출 중인 나를 대신해 아내가 석규를 데리고 동네 병원을 갔더랬다. 열이 안 떨어지면 어떡해. 내일 큰 병원 가보자. 석규를 들쳐업고 아내와 함께 병원으로 내달렸다. 더운 나라인 필리핀에서 살다 돌아온 터 갑작스런 추위 때문에 감기 걸렸을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의료진은 급성 폐렴 같다고 했다. 입원을 결정했다. 갑자기 구토 증세를 보였고 그때부터 우리는 불안해졌다. 무슨 비가 그렇게도 오던지 석규는 천둥 번개가 무섭다고 했다. 아빠, 하늘에서 번개가 쳐. 아빠, 병원에서 나가면 장난감 사줄 거지? 아직은 어린애라서 아픈 그 와중에도 장난감 얘기를 했다.
8일 새벽이었다. 여보 일어나봐. 석규가 이상해. 침대 한편에 눈을 붙이고 있던 나는 아내의 다급한 목소리에 놀랐다. 즉시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그때부터 심장이 두근거리고 정신이 혼미해졌다. 급하게 투입된 의료진도 분주했다. 석규의 호흡이 가빠졌다. 산소 호흡기를 끼우더니 약을 투약하고 40분간 심폐소생술까지 시행했다. 하지만 11월 8일 오전 9시 49분 석규는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았다. 천사가 됐을 거야. 석규가 떠난 후 주변에서 우리 가족에게 그렇게들 다독였다. 그렇지만 난 솔직히 말해 위로가 되지 않았다. 아이를 떠나보내고 아내와 나는 죄책감에 빠졌다. 치료하면 낫겠지 했던 일말의 안일함. 더 서둘러야 했다고, 더 큰 병원으로 갔어야 했다고. 전날까지 멀쩡했던 아이가 시름시름 앓다가 너무 허무하게도 갑작스레 떠난 거니까 현실을 인정하기가 어려웠다. 세상이 원망스럽기만 했다. 왜 내 아이여야 하나요? 싫었다. 내가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라는 것도. 연예인이 아니었다면 남몰래 조용히 우리만의 슬픔으로 끝났을 텐데. 전 국민이 다 아는 일이 돼버렸으니까. 내가 감당해야 하는 슬픔은 거대한 바위돌이 되어 나를 짓눌렀다. 같은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헤맸다. 이제 나는 뭘 해야 하지? 앞으로 어떻게 하지? 아내는 의료사고일지 모른다며 진실을 규명하자고 울부짖었다. 나 역시 싸워볼까도 생각했었다. 수많은 의료인에게 경각심을 주고 환자에 대해 더 많은 책임감을 갖도록 해볼까. 하지만 관뒀다. 뜻하지 않게 벌어진 일인데 그걸 끄집어내는 것이 맞을까 싶었다. 고통은 나 하나로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컸다. 물론 우리 아이가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있다면 나는 당연히 그렇게 했을 거다. 그러나 결국 남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였고, 설사 의료사고로 인정돼서 합의금을 받으면 또 무엇 하나. 입관할 때 아들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나 평안했고 예뻤다. 그냥 이대로 아름답게 보내주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아내를 볼 때마다, 아내는 나를 볼 때마다 아들 얼굴이 떠올라 서로를 보는 게 고통스러웠다. 저마다 슬픔에 겨워 서로를 위로할 힘이 없었다. 그 와중에 석규가 신종플루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그 바람에 응급실에는 평소 10배가 넘는 아이들이 찾아온다는 얘기가 들렸다. 장례식장에 온 조문객 몇몇은 이렇게 위로했다. 석규 덕분에 치료 시기를 놓칠 뻔한 아이들이 살았다고. 석규가 아이들의 목숨을 구해준 거니까 천사가 됐을 거라고. 천사. 우리에겐 천사보다 내 아들이 필요한데 왜 하필 석규여야만 했는지 하늘이 원망스럽기만 했다. 추모공원. 우리 석규 잘 있지? 석규가 떠나고 거의 1년은 날마다 갔던 것 같다.
지금도 우리 가족은 추모공원에서 아들과 대화하는 걸 좋아한다. 그렇게 한참을 얘기하고 나면 마음도 편안해진다. 여전히 나와 아내는 가끔 석유 사진을 꺼내어 보면서 울컥한다. 그리움에 사무치다가도 생각하면 서럽고 좋은 곳에 먼저 가 있을 거라며 애써 마음을 위로하다가도 혹시 잊을까봐 미안해진다. 석규야 기다려. 아빠도 곧 갈게. 나도 따라갈 거니까 엄마 아빠 배웅 나와라. 그립고 그리운 내 아이. 늘 그렇듯 오늘도 내 가슴 속에는 애잔함이 진하게 머물러 있다. (2010년 1월 12일) IT. 카브리의 IT에서 7.0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다. 30초가량 IT 전역을 초토화한 엄청난 지진이었는데 이 재앙으로 31만 6천여 명이 사망하고 150만여 명이 다쳤다. IT 지진 뉴스에 아내와 정말 많이 울었다. 우리 가족은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를 받았지만 IT의 아이들은 한순간에 모든 걸 잃었는데 누구의 위로를 받을까? 죽음이라는 단어가 싫었다. 주변에서 죽음에 관한 얘기를 하면 신경이 곤두서 짜증부터 났다. 각종 사망 사건이 TV 화면으로 나올라치면 절로 몸소리가 쳐졌다. 그런 내게 KBS에서 연락이 왔다. 사랑의 리퀘스트 프로그램의 담당 PD였다. NGO 월드비전에 기부금을 낸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직후였다. IT 특별모금 방송을 할 예정인데 함께 IT로 가자는 제안이었다. 하지만 선뜻 가겠다는 말이 나오질 않았다. 주변에서도 반대했다. 아내도 딸 연지도 절대 안 된다고 했다. IT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고 폭동까지 일어난 마당이라 위험하다는 이유에서다. 아이가 떠난 지 3개월도 채 안 된 상황에서 무엇보다 나부터 그들을 위로해줄 자신이 없었다. 7살 남자아이만 보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곱슬머리 뒤통수만 봐도 달려가 얼굴을 확인할 만큼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던 시기였으니까. 거절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런데 자꾸 마음이 그쪽을 향했다. 선물을 주고 간 아들. 내게 너무 많은 걸 남겨주고 떠난 아들, 석규. 누군가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일을 하면 그것을 통해 생각지 못한 그 이상의 가치가 돌아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예전에는 한쪽 방향만 바라봤다면 지금은 못 보던 곳까지 들여다보게 되었다. 석규가 그 미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석규의 미랄이 2배, 10배, 30배, 60배로 자란 셈이다. 참으로 고마운 아들, 녀석이 내게 알려줬다. 이제 슬픔에 빠진 사람을 위해 내가 발벗고 나설 때라는 걸. 아들이 해야 할 몫까지 내가 하며 살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더는 슬픔에만 머물러 있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했다. 예전처럼 즐거워하며 뭐든 열심히 도전했던 나. 그 모습을 석규도 진정 바라는 것이 아닐까 싶다. 먼 훗날 그 언젠가 내 아들 석규를 만나면 이렇게 말할 거다.
아빠, 잘하고 왔어? 괜찮았어? 그러면 내 눈물을 닦아줬던 천사 같은 아들이 엄지척을 하며 말하겠지. 아빠, 멋져. 그런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고자 나는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며 노력한다. 월드비전 홍보대사. 내가 앞으로 아이들을 위해 뭘 하면 좋을까? 나만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IT를 다녀온 후 고민이 시작됐다. 지진이 난 후 현장의 그 참혹함을 보지 못했다면 모를까? 완전히 폐허가 된 IT를 한 번의 봉사활동으로 끝낼 수 없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했고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랐다. 결국 나는 한국 월드비전 홍보대사가 됐다. 학교를 짓자. 그래, IT 아이들에게 학교를 만들어주자. 학교가 들어서면 아이들이 쉴 수 있고 그곳에서 아이들은 미래의 청사진을 다시 그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IT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나는 예전부터 가족들과 주말에 인사동 거리를 즐겨 가곤 했다. 아내와 어린 두 아이도 미술작품 보는 걸 좋아했다. 미술은 우리 가족에게 힐링이며 늘 기쁨을 줬던 것 같다. 미술 작품들에게 고마운 감정을 느꼈다고 해야 하나. 그때부터 미술 작품에 좋은 의미를 담아 자선으로 연결하면 참 좋겠다는 마음을 가졌다. 미술이 주는 기쁨을 만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언젠가는 실행하겠노라 마음먹었다. 그 꿈은 석규가 떠난 후에야 비로소 구체화된 것이다. 월드비전과 서울 옥션이 동참한 가운데 자선 미술 작품 경매가 진행됐고 이를 통해 IT의 학교를 지을 구호기금 조성 프로젝트가 결정됐다. 우선 평소 친분이 있는 화가들로부터 작품을 기증받았다. 경매 수익금 50%는 화가에게, 나머지 50%는 IT에 주기로 했다. 경매 경험이 없는 분들이라 설득하느라 진땀을 빼긴 했지만 감사하게도 좋은 뜻으로 하는 일이라며 최고의 작품을 내주었다. 해외 화단에서 인정받은 화가들이 함께했고 구혜선, 하정우, 박상원 등 동료 연예인들도 작품을 기증했다. 김혜자, 정혜리, 유지태, 견미리, 나얼 등 많은 연예인도 동참해줬다. 그렇게 시작한 경매 행사에 출품된 모든 작품이 이른바 완판되었다. 제1회 자선미술 작품 경매에서 1억 7천만 원이라는 큰 기금을 모을 수 있었다. 2010년 봄의 일이다. 기부 행사를 시작하고 2년 뒤 2012년 드디어 IT의 패티 웅빌에 결실이 맺혔다. 메일론 보이스 코촌에 300명의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초등학교가 지어진 것이다. 학교의 이름도 지었다. 케빈 스쿨이다. 이는 사실 석규의 영어 이름이다. 아들을 떠나보낸 후 한 아이의 아버지에서 지구촌의 아버지로 거듭나는 순간이었다. 가슴속에 무언가 뜨거운 게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다. 첫 번째 프로젝트 대성공. 용기가 생겼다. 감사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기꺼이 참여해준 여러분 덕분에 벽돌을 올릴 수 있었다. 그 고마움을 담아 IT 학교 건물 동판에 작품을 기부한 화가들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 사실 이렇게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할 수 있었던 건
든든한 동역자인 월드비전의 역할이 크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책이 빛나는 밤의 기현이었습니다.